참 이거를 선의로 해석해야 할지 뭘로 해석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짓말 명수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. 20일 날 대법관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법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랄까 뭐 개혁 방안이랄까 이런 것을 제시를 했네요. 언론 보도에 보면은. 그래서 현재 대법관을 14명에서 18명으로 예, 예. 4명을 더 늘리자. 워낙 지금 사건이 많이 쌓여 있다. 연 4만 6천 건이 이게 대법원으로 밀려온다고 그러네요. 예, 예. 뭐 그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고법에서 고등법원에서 상고 이유서를 심사를 해갖고 예, 예. 대법원에 올릴지 말지 상고 심사제도 도입하고 지금은 14명 전원 대법관 합의체를 공법 전원 합의체와 사법 전원 합의체 이게 두 개로 나누자 그런 얘기도 지금 이렇게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김명수가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? 자기 치적 쌓기용이지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니냐. 우선 대법관 늘리는 거. 예. 그거는 얼마 전에도 이야기 한번 나왔었어요. 근데 전부 다 반대했죠. 예. 대법관이 지금 늘리려면 독일같이 독일은 대법관이 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. 한 150명 된다든가. 아, 그렇습니까? 왜냐하면 독일에는 연방 대법원에 해당하는 연방 재판소가 그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. 연방 노동재판소, 연방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법관이 많아요. 미국은 그렇게 많죠. 미국은 9명이죠. 근데 그거는 연방 대법원이. 연방이니까 전 주에서 올라온 게 얼마? 근데 연방 사건하고 주 사건 또 달리 재판합니다. 뭐 주에도 다 대법원이 대부분 다 있는 거야. 주 사건은 주의 대법원이 마지막이고 연방 사건만 하는데 미국은 연방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게 1년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면 통계 조사는 400건 정도. 아, 그렇군요. 그 중에 판결 쓰는 건 또 훨씬 100몇 건 정도.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하나가 나오면은 거의 논문이 나옵니다. 워낙 심도 있게 연구하니까.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4만 6천 건이라는 게 이제 물론 뭐 진짜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까지 다 올라가니까 이제 이 4만 6천 건이 생기는데 저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은 맞는데 이 4만 6천 건이 왜 생겼냐를 갖다가 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히려.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있죠. 물론 삼세판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. 삼시세판이. 네, 삼세판. 가위바위보로 뭐 내기할 때도 삼세판을 꼭 하지 않습니까? 그 식으로 또 대법관한테 재판 받으면 좀 더 정확한 재판 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관계 확정은 사실 1, 2심에서 끝나거든요. 예,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에 이 사실 인정 문제까지 다 대법원 올라오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대법원장이라 그러면 있죠. 대법원 판사 늘리는 걸로 이걸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. 1심 특히 이걸 강화해가지고 국민들이 1심 재판만 받고도 이 법원 판결에 승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. 근데 우리나라 지금 1심 판결 받은 많은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있죠. 1심 판결에 승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그렇죠. 편파적이다. 그다음 판사가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재판한다. 우리 변호사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니까. 이래서 상고가 이렇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죠.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늘리는 걸로 마치 대법관 4명 더 늘려가지고 자기가 한번 법원에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런 치적으로 생각할 지금 그 사태의 진상을 그게 원인이 뭐고 그 결과가 뭐고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치적 쌓기로 말을 한다면은 정말 이건 잘못된 거다. 그리고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게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 폐지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1심 판사들이 제가 이런 말 하면 1심 판사들이 욕 되게 할 것 같은데 승진 제도가 없으니까 있죠. 그렇죠. 1심 재판이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? 오늘 기일했다. 예를 들면 3개월, 4개월 내에 잡히는 것도 다음 기일이 잡히는 재판하기 싫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기일 진행이 엉망이고 그다음 그 판결 결과도 도대체 이 사람이 기록을 보고 재판했냐. 그냥 그럴 정도의 판결도 대부분은 훌륭하지만
그래서 이런 공무원은 승진 제도가 없으면요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걸 갖다가 1심 판사는 그 승진의 눈치 보고 대법원장 그 의중에 따라서 자기 양심에 반하게 재판한 걸 막으려고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판사가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. 그렇다면 오히려 승진 제도를 둬가지고 1심 판사들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. 예. 그래서 대법관 늘리거나 전원 합의체 그 두 부로 나누거나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. 그렇죠. 1심 판사들이 국민들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, 인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. 그 다음 상고심사제 이건 뭐냐 하면은 그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고등법원 또는 항소부에서 예.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심에서 한 판결에 대해서 이게 상고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미국인가 독일에서 그렇게 해요. 예, 하는데 그게 상고 허가제가 90년에 폐지됐어요. 그런 게 있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법관한테 재판도 못 받아보고 예. 이거 그거 끝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그게 폐지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46,000건 되니까 대법관들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상고 허가제 같은 걸 다시 한다. 이건 더더욱이 문제되는 게 상고 허가 심사제는 대법관들이 했다고. 예. 근데 지금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하는 거는 고등법원 스스로 자기가 그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서 할지 그다음 다른 재판부에서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결정한다는 거예요. 이건 상고 대상이다 하면 상고 올라가고 아니다 하면 그게 끝나버리게. 근데 이것도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하는 게 이 삼심제라는 건데 네.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배하는 것 아니에요. 그러니까 상고 허가제, 심사제 이런 걸 통해서 삼심에 이 삼심이라는 게 꼭 대법원 아니거든. 3번 재판 받을 권리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상고 허가 신청제를 옛날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게 상고법원이 이런 비슷한 거 만들려고 그랬죠. 예. 그러니까 상고법원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은 진짜 중요한 법률적인 해석에 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,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이제 특별히 고등법원 부장 중에 뽑아가지고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실심리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려다가 결국 감옥까지 갔는데. 그렇죠. 예. 그런데 김명수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고 검토를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많은 이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. 그게 더 중요하죠. 대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김명수가 들어선 뒤에 더 대법원의 신뢰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 권순일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건 또 대법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국민들은 그거 다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뭐 그냥 깔아뭉개 버리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인권법 연구회, 우리법 연구회 그 전신이죠. 인권법 연구 전신. 거기 대법관들을 어떤 거의 편애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놓으니까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 사건에 관해서 대법원은 판단이 나도 우리 사실 봤잖아요. 은수미 사건. 그럼요. 누가 봐도 그 말이 안 되는. 항소 이유서에 제대로 안 적었다고 그냥 이때까지 안 그랬던 걸 갖다가 법조인들도 납득할 수 없는. 그러니까요. 이때까지 항소에 양형 부당 적었으면 끝나지. 양형 부당에 관해서 특별히 뭘 적고 한 건 없었거든요. 그 다음 제일 대표적인 이재명 사건. 이런 거에 관해서 그게 전부 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? 그런 거에 대해서 대법관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말씀대로 대법원이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? 정치 중립적으로. 이런 재판을 한다는 그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양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안 하고 이건 뭐 대법관들 좀 편하게 지내는 그런 일만 하겠다. 왜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춘천지방법원장 하다가 대법관을 안 거치고 갑자기 이런 된 바람에 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 못하고 있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명수가 지금 친문 대법원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욕만 먹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에 나도 이런 거 주장했어. 근데 그게 관철이 안 됐을 뿐이야. 실천이 완성을 못 했을 뿐이야. 이런 이제 뭔가 면피
용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닌가 하는 근데 생각이 들어요. 그게 결국 법관들을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? 예, 예. 근데 법관들이 바본가요? 법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원 합의체 8명 나누어 가지고 뭐 민사 전원 합의체만 한다는데 글쎄요. 뭐 그래 만들면 만들겠지만 어떤 대법원의 이념에는 왜냐하면 사건이라는 게 있죠. 형사 사건에도 민사적인 게 개입한 게 많습니다. 그럼요. 관여된 게 많습니다. 특히 재산 범죄, 사기 횡령 이런 거는 보면 아주 민사적인 요소가 많아요. 예. 그래서 대법관 전원이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8명 나눠 가지고 한쪽은 뭐 공법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. 조세 행정 이런 거 하고 이쪽은 뭐 민사만 하자 그러는데 아주 좀 이상한 안을 냈더라고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피용으로 내놓은 그런 거 것 하지 말고 예. 지금이라도 좀 빨리 물러나는 게 저는 제일 그렇습니다.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인 것 같아요. 김명수가 물러나는 것이. 예.